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테레비의 윤경민입니다. 해외 지향 대 국내 지향, 한일 젊은이 비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일본 내각부가 한국과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7개국 젊은이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한국 젊은이들은 외향적, 일본 젊은이들은 내향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성격 얘기가 아니라요.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의향을 묻는 질문을 통해서 글로벌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조사는 13살에서 29살까지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먼저 해외 유학을 가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한국은 가장 높게 나왔는데 65.7%였습니다. 이 높자에 오타가 났네요. 외국 고등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해서 졸업하고 싶다.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학하고 싶다. 뭐 한두 달, 두세 달 정도의 단기 유학을 하고 싶다. 모두 포함한 얘기입니다. 네, 미국이 그 다음으로 한국과 비슷한 65.4%였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순으로 높았는데 일본은 어떻게 나왔냐?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3%를 기록했어요. 해외 유학을 원치 않는 응답이 일본은 53.2%, 절반을 넘었고 한국은 가장 낮은 22%였습니다. 일본인들의 해외 유학 증감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OECD, 유네스코, 그리고 미국 국제교육연구소 등의 2016년 통계에 의한 일본인의 해외 유학자 수를 집계했더니 55,969명, 약 56,000명으로 나타났어요. 전년보다 1,293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던 일본인들의 해외 유학, 이게 2004년 82,945명으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2012년에 6만 138명으로 소폭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해서 이내 5만 명대 중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기관인 독립행정법인 일본 학생지원기구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단기 유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장기 유학생은 최근 감소세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2017년 10만 5,301명, 전년 대비 8,448명 증가했는데 미국으로 유학 간 학생이 일본인이 19,527명, 호주로 간 유학생이 9,879명, 캐나다가 9,440명, 중국 7,144명, 한국 7,006명, 영국 5,800여 명입니다. 네, 1개월 미만 유학은 2009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2009년에 16,800여 명, 2017년에 6만 6천여 명으로 4배가량 늘어난 데 반해서 1년 이상 유학은 2009년에 10,000명 정도, 1,081명에서 2017년에 2,022명으로 2배 그치는 데 그쳤어요. 특히 2016년 2,456명에서 2017년에는 2,022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본인의 해외 유학이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반면에 외국인들의 일본 유학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8년 29만 8,980명으로 전년에 26만 7천여 명에 비해서 12%나 늘어났습니다. 네, 중국인이 11만 5천 명으로 가장 많고요. 베트남인이 이어서 7만 2천 명, 네팔인이 2만 4천 명, 한국인은 1만 7천 명으로 4위를 기록했네요.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10년 이후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으로 유학 간 일본인은 7,006명입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유학을 간 한국인은 15,740명이에요. 후자가 더 2배나 됩니다. 2.5배 수준의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대략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가 적은 한국이 일본으로 유학을 더 많이 간다 이겁니다. 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국내 지향적이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해외 지향적이다. 이런 사실을 말해주죠. 그렇다면 어떤 사회적 배경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첫째, 한국과 일본의 청년 취업률 비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2019년 봄 대졸자 취업률을 볼까요? 무려 97.6%를 기록했습니다. 네, 올봄 대졸자 가운데 취업 희망자가 43만 6,700명인데 실제로 취업한 졸업생이 42만 6천 명, 거의 100%에 가깝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20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6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4년제 대학 취업률 추이입니다. 교육부 자료인데요. 2012년에 66%, 2013년 64.8%, 네, 2014년 64.5%, 2015년 64.4%, 그리고 그 이듬해 64.3%, 2017년에는 62.6%,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명문대도 다르지 않아요. 서울대 68.3, 연세대 68.7, 고려대 68.2%로 명문대 졸업생도 70%를 밑돌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일본의 2020년 봄 대졸과 대학원 졸업 예정자의 2019년 4월 말 시점에 취직 내정률을 볼까요? 무려 39.3%나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10명 중에 4명은 졸업하기 1년 전에 이미 사실상 취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취업이 사실상 이렇게 100%인 일본의 청년들, 더구나 대학 졸업을 1년 앞두고 입도 선매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학을 갈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유학을 갈 필요가 없어요. 유학 가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100% 가깝게 취업이 되기 때문이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취업률이 60%에 머무는 한국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돼요. 스펙 쌓기용으로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어학 연수생이 급증하면서 유학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경쟁력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서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는 한국의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 10명 가운데 8명이 해외 취업을 희망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코트라 자료를 보면은 지난 2015년 2,903명이었던 청년 해외 취업자 수가 지난해에는 5,783명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127만 명이나 됩니다. 전체의 2%, 그러니까 노동자 50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일본의 호황과 한국의 불황도 한 가지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인구와 시장 규모의 차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500만, 한국은 5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2.5배 이상 많은 거죠. 경제 활동을 하는 시장, 마켓의 크기 또한 일본이 무려 6배나 큽니다. 그만큼 일본은 내수 시장이 크죠. 크니까 일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내 시장에만 의존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죠.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20년 전에 어떻습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한국 사회가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경계심을 드러냈죠. 다 망할 것 같았어요, 일본 문화 받아들이면. 그런데 어때요? 지금 오히려 K-팝이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큰 일본 시장과 작은 일본 시장의 규모의 차이에서 그 성공 요인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국제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요, 2017년 일본의 음악 시장 규모가 27억 달러 정도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근데 5억 달러가 채 안 되는 한국 6위 시장, 한국에 비해서 무려 5배를 넘는 거죠. 한국 음악계는 작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을 하기 시작했고, 반면에 일본 음악계는 어때요? 자국 시장 규모에 만족을 했어요.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그 결과가 지금의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자, 보아라는 가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의 BTS 방탄소년단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아이돌 육성의 성공 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사이즈가 달랐다는 데에 있어요. 한국 청년들이 해외 지향적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청년 취업난이라는 요소와 더불어서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그렇기 때문에 자구책의 하나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셋째, 세계화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세계화 측면에서의 국가정책과 사회 분위기의 차이. 자, 한국은 어때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른바 세계화를 구호화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국제사회의 조류에 일찍 올라탔어요. 군사 독재가 막을 내리고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개최, 그리고 해외 여행 자율화 이런 걸 거치면서 세계화 캐치프레이즈의 젊은이들의 해외 배낭여행, 어학연수 가죠, 유학 가죠, 이런 게 급속히 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개척 정신이 청년들의 사고를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가난을 겪은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또 고도 경제 성장에 따른 경제력 있는 중산층의 증가, 이게 이제 톱니바퀴처럼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한국 젊은이들을 해외로 이렇게 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글로벌 지향적 마인드가 그때 태동이 됐고 정착이 됐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고도 성장기 이후에 80년대 말에 시작된 버블 붕괴, 그에 따른 잃어버린 10년, 또 잃어버린 10년 이후에 또다시 이어진 장기 불황,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꿈을 잃게 됐어요. 이른바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상실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지진과 태풍 같은 자연재난이 워낙 많은 일본은 무엇보다 안전과 안정이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를 잡았죠. 문화가 다른 외국에 나가는 걸 꺼리고 안정된 일본 사회의 안전망 속에서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리스크를 아는 도전보다는 리스크 해칭을 통한 안정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정한 한 가지에 몰두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오타쿠, 그리고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히키코모리, 또 일정한 직업 대신에 그때그때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여유를 즐기는 프리타, 이런 독특한 현상도 위에 언급한 사실과 관련 지어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국토의 특성에 따른 민족성과 관련 지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덧붙여서 분석하자면 한국은 반도 국가로서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섬나라인 만큼 그 안에서 안주하려는 성향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같은 섬나라인 영국은 그렇지 않은 점과 또 일본도 한때는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점을 보면은 이 분석은 억지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타라 입구에 기치를 내걸고 아시아 침략과 서구에 맞선 전쟁을 벌였다가 패전에 쓴 경험을 했다는 측면에서 영국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은 장기 불황과 더불어 유토리 교육을 받은 세대라는 점, 유토리 교육은 이제 여유 교육이죠. 아주 교육량을 줄였어요. 그런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에요. 고베 대지진, 또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런 엄청난 재앙을 목격한 세대로서 무기력증이 이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경민의 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